그 T1하고 많이 친하신가요? 사실 막 전화를 주고받고 이런 정도는 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뭐 예. 사인 부탁을 한다거나 뭐 페이커 선수 사인을 받아줄 수 있나요?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받아볼 생각은 못했었는데요. 영상 메시지. 영상 생일 메시지, 축하 메시지. 생일 축하 메시지. 네, 가능한가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용의주도자들 메인 강사님이신 최원락 코치님을 모시고 오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처음 시간이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멘탈 코칭, 라이프 코칭 하고 있는 최현락 코치입니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조직이나 아니면 단체들에 가서 그 단체들이 이제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간이라는 얘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한 공간이다 하면 이제 또 건물적인 거, 뭐 구조적인 거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걸 얘기를 하는데 퍼실리테이션에서 얘기하는 안전한 공간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이제 얘기하는 게 답정녀, 답정남들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꺼내놓으려고 하더라도 입을 다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조직들에서 흔하죠.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판단받지 않고 정말 안전하다라고 느끼면서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님께서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런 퍼실리테이션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굳이 번역하자면 촉진인데 그러면 퍼실리테이터는 촉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용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안전한 공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촉진해 주는 거죠. 그러면 보통 어떤 데 가서 그런 안전한 공간들을 촉진해 오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곳은 T1일 거예요.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페이커 선수가 속해 있는 LCK팀이죠. 그 LCK팀 2001년부터 2023년까지 그 시즌 시작되기 전마다 제가 코칭을 했습니다. T1이 한동안 좀 슬럼프에 빠지고 연패에 빠진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시기하고 좀 연관이 있으신가요? 같이 활동을 2001년도 겨울인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조금 성적이 좋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선수들 만나가지고 같이 핵심 가치 찾기 하고 팀 규율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 시즌에서 조시라고 이름을 이제 거기는 다 영어 이름을 쓰기 때문에 조시가 이제 지금 대표시죠? 예, 그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오셔서 13연승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승 우승을 했어요. 물론 선수들이 다 한 거죠. 예, 선수들이 다 한 거지만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T1 선수들이 이제 코치님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하기를 원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이미 그때도 세계적인 팀이었고요. 그리고 선수들도 탑 클래스였고 아시겠지만 e스포츠 또 스포츠 다 팀들이 기복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요청했었던 건 뭐냐면 그 2001년도에도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워크숍이 첫 번째 워크숍 마칠 쯤에도 선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팀 내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리더십과 관련해서 처음 작업했던 게 이제 핵심 가치에 관한 것이었죠. 그러면 그 핵심 가치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들이 이제 리더십하고도 많이 연관되어지는 그런 활동인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봤을 때 사람들한테는 기대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이나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데 나는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놀래죠. 심지어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 행동을 하면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던가
그러면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막 배신감도 느끼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를 막 속이고 거짓말,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거짓말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막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가 믿고 가야 되고 다음번 행동을 이런 걸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하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이제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팀 스포츠잖아요, 이 스포츠. 네네. 스포츠다 보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카리스마, 그다음에 이렇게 막 그런 어떤 휘어잡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스포츠 팀에서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저희는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제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뭐 핵심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팀 스포츠에서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그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나를 따르라. 예, 그래서 리더가 있고 팔로워들이 리더의 그 카리스마적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끌려다니는 이게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리더십 하면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서 어떻게 하게 하는 거냐면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온전한 방향, 좋은 방향으로 의도했던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란 말을 하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이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런 모습들이 개선이 돼서 혹은 이런 모습들이 더 이제 시너지를 가져와서 이제 13년대까지 하게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은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e스포츠팀, 스포츠팀, 일반적인 스포츠팀,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e스포츠팀이나 스포츠팀 위주로만 코칭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비즈니스 코칭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던가 소규모로 이렇게 자영업을 해나가시는 분들도 제가 코칭을 하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뭐 많을 때는 뭐 몇백 명, 몇천 명도 되지만 작을 때는 20, 30명 규모인 기업이나 단체들도 코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가보면요, 진짜 매출이 안 나고 어려운 데는, 또 성적이 안 내는 데는 가보면 기세가 꺾여 있어요. 네. 왜 기세가 꺾여 있냐면 이게 팀 내에서 뭔가 질서가 안 잡히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죠. 그럼 사람이 혼란이 일어나면 이걸 해도 될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혼란이 있으면 딱 마음을 잡고 뭔가를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서로 눈치 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영혼 없이 일한다. 네. 왜냐면 내가 이거 해도 될까? 해봤자 뭐 이거 왜 했냐고 한다던가, 쓸데없는 의견이라고 한다던가, 사람이 맥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세가 꺾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세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마음을 모아서 이거다.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같이 모여 있다. 요게 뭐냐? 요걸 찾자. 이게 이제 핵심 가치였던 거죠. 이제 올해는 다시 이제 그 T2 네, 우리 챌린저스 선수들을 만나서 워크숍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챌린저스 팀 맡고 있는 매니저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같은 회사다 보니까 이제 매니저님이 지난번에 LCK 팀 했던 거 그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그럼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도착했을 때 그 촬영을 할 줄은 몰랐는데 촬영팀이 이렇게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전에도 찍어도 되겠냐고 해서 좋다고, 그리고 찍고 나서도 이제 저한테 이거 내보내도 되겠냐고 해서 짧게 나올 줄 알았는데 길게 나왔더라고요. 첫인상 어떠셨어요? 선수들의 첫인상. 저는 LCK 팀도 그렇고 챌린저스 팀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서글서글하다는 느낌이 있죠. 근데 챌린저스 팀이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더 느낀 뭐냐면 되게 제 예상하고는 다르게 저는 막 이제 MT 형식이니까 더 분주하고 뭔가 막 들떠있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딱 뭐라고 할까요? 벌써 워크숍 하려고 준비된 눈빛? 네. 그러니까 그게 단연간 이제 강사로나 이렇게 워크숍을 다녀보면 벌써 이제 딱 들어가면서 느낌이 오거든요. 오늘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한 반쯤은 마치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야 이거 잘못 걸렸는데 좋은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제 야 이거 진액을 쏟고 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화장실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4시간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화장실 갔네요. 생각해보니까 전 한 번 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러면 안 된다, 쉬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쉽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선수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중간에 이제 짬이 생겨서 화장실을 한 번 갔다 왔네요. 규율을 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영상에 보니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떤 작업들이죠? 네. 여기 지금 영상에 나온 작업은 처음에는 개인의 핵심 가치를 찾는 걸 해요. 왜냐면 처음부터 팀 핵심 가치 찾기를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어떠냐면 자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관심이 팀보다는 그 자기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지 처음부터 팀에 대한 걸 하면 자기에 대한 것보다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워밍업 삼아서 개인의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개인에 대한 핵심 가치들을 나누는 와중 가운데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핵심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듣다 보니까 저런 행동을 왜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다른 팀원들이? 다른 팀원들이. 그래서 제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는데 굉장히 진지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진지해져 버려가지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제가 이게 원활하게 안 되면 요청하려고 했던 건데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거 좀 더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깊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핵심 가치 찾기가 끝나고 팀의 핵심 가치 찾기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팀의 핵심 가치를 찾는 작업들은 이제 영상을 보시면 좀 나오거든요. 이제 사람들마다 개인의 핵심 가치 찾을 때 워밍업으로 한 5개씩 골라오라고 얘기를 하고 52가지 핵심 가치 카드 중에 그 다음에 요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누기만 한 거죠. 개인의 핵심 가치 때는. 근데 팀의 핵심 가치 때는 그걸 모아서 그룹핑 작업도 하고 네이밍 작업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장으로 만드는 작업도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요. 프로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 선수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팀이 잘 되는 것과 개인적인 또 성취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그 챌린저스 팀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상당히 많은 팀들을 이때까지 거의 20년을 조직 코칭을 해왔으니까요. 만났는데 이게 있습니다. 잘 되는 팀은요 분위기도 좋고 기세도 좋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팀들이 똘똘 뭉쳐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팀이 잘 돼야 팀이 잘 된 그 성과가 나에게도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팀들이 성적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이건 뭐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죠.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 플레이로 가는 거예요.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세가 꺾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팀의 기세가 꺾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혼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팀이 성적을 좋게 되고 점점 성장하는 팀이라면 지금 당장은 막 수익권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성장하고 있는 팀이고 발전하고 있는 팀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팀이 잘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팀이 잘 되는 속에서 나도 잘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기꺼이 그걸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피드백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거죠. 시행착오 학습을 해 나가는 것이죠. 보니까 그 본인을 이제 이 워크숍 때 노르딕 남자라고 스웨덴 사람이다. 노르딕 남자라고 소개하고 제가 받은 인상은 뭐였냐면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게 통역 때문에 멋있게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생각을 여러 번 곱씹은 끝에 나온 단단한 생각이다, 정리된 생각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좀 뭔가 숙고하는 힘이 있는 선수구나.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도 월드 클래스 선수다라고 들었어요. 팬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월드 클래스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배우겠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도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